아저씨, 근데 아직도 그쪽은 잘 서요? 어, 뭐라고? 아까 범퍼 보실 때 바지가 확실히 타이트하던데 제가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그냥 괜찮아요. 숨기실 필요 없어요. 65이면 보통 다들 시들해진다던데 아저씨는 완전 현역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긴장해서 그런 거야. 에이, 긴장으로 그렇게까지 돼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원래 아침마다 저렇게 빳빳한 건지 그, 그런 건 좀 묻는 게 아니지.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제 목소리만 들어도 계속 유지되는지? 여기서 이런 얘긴 왜요? 어차피 카페 구석이고 아무도 안 들어요. 심장만 뛰는 거면 문제 없잖아요. 그 아래도 같이 뛰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저씨 호흡 빨라진 거 다 들려요. 이미 시작됐네. 목소리 낮아지면 속삭이면 손 내밀면 제가 직접 확인해도 돼요? 지, 지윤 씨. 싫으면 말하세요.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는 김태수, 올해 65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째예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암이었죠. 투병 생활 2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내 곁을 지켰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재혼도 하고. 무슨 소리야.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약속해요. 꼭.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 손은 차갑고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죠. 그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여보, 여보. 아내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했죠. 오후 3시 47분, 임종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다녀왔어요.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래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텅 빈 부엌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한 곳이 좋아. 너희 엄마 추억도 있고. 사실 아들네 집에 가면 눈치가 보일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힘들 테고요.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잘 못 잤죠. 아내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아내가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내가 만든 음식을 다 먹고 나니 정말 아내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2년째부터는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화투도 치고 장기도 두고요.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로가 됐어요. 태수 씨도 혼자 사시는구만. 그렇습니다. 아내가 4년 전에 나도 마찬가지요. 아내 없으니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함께 잤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끔 꿈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혼자 두고 가기 싫었어요.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안 돼요. 당신은 더 살아야 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4년 동안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재혼하라고들 합니다. 노인정 회장님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태수 씨, 우리 아는 과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나도 재혼했잖아. 그래도 아직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나서. 아내 생각한다고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러다 외로워서 죽는다. 남은 달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 생각이 많이 났으니까요. 거실에 아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죠. 젊고 예쁜 아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진에 대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니까 욕구는 있죠. 밤이면 혼자서 해결하곤 합니다. 60이 넘었어도 그쪽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텐트가 쳐져 있을 때도 있어요.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니까요. 젊었을 때는 아내가 있어서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혼자니까 참기가 힘들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영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65 먹은 영감이 이러고 있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허전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걸요. 나는 서울 변두리 빌라에서 혼자 살아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에요. 거실과 부엌, 화장실, 딱 혼자 살기 좋은 크기죠. 연금으로 먹고 살기엔 부족함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죠. 아껴 쓰면 여행도 갈 수 있을 만큼이에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어요. 간단하게 라면이나 밥 한 그릇, 반찬은 마트에서 사온 것들로 때우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거 맛있네. 혼잣말을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30분 정도 걸으면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은 챙겨야 하니까요. 공원에는 나 같은 노인들이 많아요. 다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가끔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그래야죠. 건강해야 오래 살죠. 하하, 그렇죠. 근데 오래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쓸쓸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일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슈퍼에서 라면이랑 계란, 우유 같은 것들을 샀습니다. 무거웠지만 혼자 사니까 직접 들고 와야죠. 아이고, 무겁네. 슈퍼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빌라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우리 빌라는 주차장이 좁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차에서 내려 짐을 들고 있었는데 뒤를 봤더니 차가 한 대 더 있더라고요. 저기 누가 차를 세워뒀네. 거울로 보니 한참 떨어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짐을 싣고 나서 차에 다시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후진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천천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후진했어요. 뒷차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여유 있어. 조금 더 후진했습니다. 그런데 드득 뭔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차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뒤로 가보니 뒤에 있던 차 범퍼가 살짝 긁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차를 자세히 봤습니다. 새 차더라고요.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에 스크래치 하나 없었어요. 하얀색 차였는데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이건 처음 뽑은 차네. 더 미안했습니다. 새 차인데 이렇게 긁히면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손으로 긁힌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깊게 긁힌 건 아니지만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거 수리비 많이 나오겠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생활하는 내가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뒤에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26, 아니 27이나 8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뛰어온 탓인지는 몰라도요. 블라우스 단추가 위에 2개 풀려 있었습니다. 쇄골이 드러나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니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죠. 머리는 긴 생머리였고 화장은 연하게 했는데도 얼굴이 예뻤어요. 큰 눈에 긴 속눈썹, 오똑한 코. 안 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자가 차로 다가갔습니다. 범퍼를 살펴보더니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유, 처음 뽑은 차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수리비 전액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여자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범퍼를 여러 각도에서 찍더라고요.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나도 핸드폰을 꺼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어요. 여보세요.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직원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내 주소는 서울시 박누구동 내 빌라 주차장이에요. 전화를 끊고 여자에게 말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1시간쯤 후에 온답니다. 아, 1시간이나요? 여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기 뭐하니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주차장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여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까요?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주차장 앞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동네 카페인데 커피 맛이 괜찮습니다. 나도 가끔 가는 곳이죠. 카페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그런지 한산했어요. 카운터에 직원 1명, 구석에 노트북 보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1명이 전부였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아이스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여기에 케이크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더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7,000원입니다.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영수증을 받고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여자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밝았습니다. 여자 얼굴에 햇빛이 비쳤어요.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커피 나오면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까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자를 슬쩍 봤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피부가 하얗고 맑았어요. 큰 눈에 긴 속눈썹, 코도 오똑하고 입술은 분홍빛이었죠. 목선이 가늘고 쇄골이 드러나 보였어요. 블라우스 틈으로 살짝 보이는 피부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가슴골도 살짝 보였어요. 아, 안 돼. 보지 마. 늙은이가. 시선을 급히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직원이 쟁반에 커피 2잔과 케이크를 올려서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커피와 케이크를 놓았어요.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니, 아이스인데 왜 김이, 차가워서 김이 나는 거구나. 케이크는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아니에요. 괜찮은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귀여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차가운 얼음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뽑으신 차라니 얼마나 아끼셨을 텐데 제가 정말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잖아요. 저도 아까 주차할 때 좀 삐뚤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도 없고 차도 조금 긁힌 거잖아요. 범퍼만 갈면 될 것 같아요. 여자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운전이 좀 서투르시던데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3달 됐어요. 회사 다니려면 차가 필요해서 어렵게 샀는데 이렇게 바로 긁혔네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렇군요.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용산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요. 거기서 수출 업무 보조 일해요. 아, 그래요? 힘들겠네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역회사면 더 힘들 텐데요. 네, 사실 회사가 좀 어려워요. 월급도 제때 안 나올 때가 많고 지난달에도 보름 늦게 나왔어요.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케이크를 포크로 찍어 먹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요즘은 중소기업들이 다 힘들잖아요. 우리 회사도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건 어때요? 그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경력도 별로 없고 나이도 있고 요즘은 신입도 안 뽑는데 경력직은 더 안 뽑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올해 28이요. 28. 나보다 37살 어리네. 내 딸보다도 어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젊은데 뭘,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력서 넣어도 면접 연락도 안 와요.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도 젊었을 때 회사 생활 오래 했어요. 30년 넘게 다녔죠. 힘들죠. 상사 눈치 보고 실적 걱정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고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했어요. 아파트 짓는 거 감독하고 그랬죠.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은 퇴직하셨고요. 네, 5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면서 살아요. 연금 받아서 먹고 살고요. 아, 부럽네요. 저도 빨리 정년까지 버티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요즘은 40대만 돼도 명퇴당하는 시대니까 나도 운이 좋았어요. 정년까지 다녔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여자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은. 지은 씨는 부산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네, 아버지는 식당 하시고 어머니는 도와주시고요. 동생도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등록금도 내야 하고 해서 저는 혼자 올라왔어요. 힘드시겠네요. 혼자서. 네, 가끔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 명절 때 고향 가면 친구들 다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오는데 저만 혼자예요. 지은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여자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암이었어요. 2년 투병하다가.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밤이면 허전했습니다. 지은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얼음이 컵 안에서 딸그랑 소리를 냈죠. 아저씨도 자식분들은 계시죠? 네, 아들 둘, 딸 하나 있어요.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고요. 그럼 손주도 있으시겠네요? 네, 손주가 셋이에요. 다들 귀엽죠? 큰아들 아들이 7살, 둘째 아들, 딸이 5살, 막내딸 아들이 3살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결혼 빨리 하라고 성하세요. 지은 씨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천천히 하면 되죠.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만나면 첫 데이트 때부터 집이 어디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물어봐요. 그래요? 안 좋은 남자 만났나 봐요. 네, 작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부모님이 가게 하신다고 했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나아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들 돈부터 보잖아요. 집은 있냐, 차는 있냐, 연봉은 얼마냐. 그래도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요. 지은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근데 혼자 사시면 힘드시죠? 네, 그렇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없으니까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자를 때도 혼자. 근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가끔은 말할 사람이 그리워요. 텔레비전하고 대화해요. 지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혼자니까 말할 사람이 없죠. 텔레비전하고 대화하는 게 전부예요. 가끔 아내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하,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이상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저도 그러는걸요. 둘 다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근데 아직도 그쪽은 건강하세요?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차 살펴보시는데 바지가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봤어요. 60 넘은 분들은 보통 그런 게 없다고 들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아니, 이런 얘기를.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65이면 보통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달라 보이더라고요. 혹시 운동 많이 하세요?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저기,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좀 솔직한 편이에요. 지은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이 여자 뭔가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궁금해요. 60이 넘으셔도 아직 그쪽이 괜찮으세요?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운동은 매일 해요.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고
집에서 스쿼트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건강해야 오래 살잖아요. 와,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60 넘으시면서 완전히 시들어 버리셨거든요. 어머니가 불만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운이 좋은 편인가 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쪽은 괜찮았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저희 전 남자친구는 29인데도 별로였거든요. 3분도 못 가서 끝나고 지은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대화를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흥분이 느껴졌어요. 아래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좀 안 됐네요. 그쵸? 그래서 헤어졌어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정작 중요한 건 별로더라고요. 남은 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네, 지금 도착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 씨에게 말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했대요. 나가볼까요? 네, 가죠.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간단한 처리를 했습니다. 사진 찍고 서류 작성하고 30분쯤 걸렸어요. 수리비는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 부담금 2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오늘 감사했어요. 커피도 맛있었고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지은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차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자기 부담금도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보험 처리되니까요. 그리고 지은 씨가 가방을 들었어요. 나가려다가 멈칫하더니 돌아봤습니다. 저기,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아저씨랑 이야기하니까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요. 가끔 커피라도 같이 마실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지은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저야 좋죠. 언제든지.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저랑 만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야기하면서 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애 취급하는데 아저씨는 어른 대접해 주셨잖아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요? 그럼 좋아요. 만나죠. 근데 정말 부담 안 되세요? 전혀요. 오히려 저도 이런 분 필요했어요. 아버지처럼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처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 같은 존재구나.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럼 번호 알려주세요. 지은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도 번호를 알려줬어요. 010-1234-5678이에요. 네, 저장했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네, 조심해서 가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지은 씨가 손을 흔들며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나가더니 사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8살 여자가 65살 나한테 연락하자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나?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기대되고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일까? 혹시 그냥 예의상 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었을 거야. 그 눈빛이 진지했잖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37살 차이야. 게다가 아버지 같다고 했잖아. 그냥 의지할 어른을 찾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건 좋잖아. 외로운데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맛이 안 났어요. 계속 지은 씨 생각만 났거든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지은 씨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블라우스 틈으로 보였던 쇄골, 커피 마실 때 입술에 묻었던 거품, 웃을 때 보이던 하얀 이,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아저씨, 근데 아직도 그쪽은 건강하세요? 얼굴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37살 차이야. 내 딸보다도 어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추근거린다고 하겠지. 변태 영감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거야.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아래로 향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를 떠올리며 오늘 본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나는 혼자 위안을 얻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급히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저 지은이에요. 어제 즐거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시간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제 자취방 근처 어때요? 집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괜찮으시면 집에서 밥 해드릭. 집에서? 두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빨리 집으로 초대를?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지은 씨 집. 단둘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알면? 아버지, 미쳤어요. 딸 같은 여자랑. 큰아들이 화낼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막내딸도 의심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곧 사라졌습니다. 4년 동안 혼자였어요. 4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 이제는 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아내도 재혼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벌써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뭘 선물로 사갈지 고민이 됐습니다. 옷장을 뒤졌어요.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면바지도 다렸어요. 이 옷이 괜찮을까? 거울을 봤습니다. 65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나쁘지 않았어요. 머리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배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젊은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 없지.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됐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은 씨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둘이서 밥을 먹다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혹시 안 돼, 생각하지 마.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래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손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지은 씨를 떠올리며 그 하얀 쇄골, 가늘은 허리, 부드러울 것 같은 피부, 블라우스 틈으로 보였던 가슴골. 모든 걸 상상하며 혼자 위안을 얻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토요일. 정말 기다려진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은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상사가 자꾸 잔소리해서.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좋더라. 힘내. 직장 생활이 원래 그래.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저녁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 자취생이랑 비슷하네. 그렇게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통화도 했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예요.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지은 씨,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수출 서류에 오타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상사한테 엄청 혼났어요. 지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근데 상사가 자꾸 이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저한테만 그래요. 힘들겠다. 그래도 참아.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네,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나아져요. 그래, 다행이다. 토요일에 꼭 와주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응, 갈게. 기대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지은 씨가 나를 많이 의지하는구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드디어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었어요. 새로 산 셔츠와 면바지를 입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선물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마트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샀습니다. 사과, 배, 포도가 들어있는 바구니였어요. 3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겠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 씨가 알려준 주소는 서울 노원구였어요. 전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가 나왔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구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3층까지 걸어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아이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예요. 태수예요. 아, 아저씨,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머리를 묶었는데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응, 왔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구조였죠. 집이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혼자 살 때 이런 데 살았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부엌 쪽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뭐 만들고 있었어? 된장찌개요. 그리고 불고기도 만들고 있어요. 아저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수고 많았네. 앉으세요. 금방 다 돼요. 지은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방바닥에 앉았어요.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예뻤습니다. 프라이팬을 흔들며 불고기를 볶는 모습이 능숙해 보였어요. 요리 잘하네.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지은 씨가 식탁에 차려놓았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샐러드, 푸짐했습니다. 와, 진수성찬인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떴어요. 구수하고 얼큰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잘하네. 정말요? 다행이다. 지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상사는 여전히 짜증나고요. 근데 참아야죠. 월급 받아야 하니까. 힘들겠다.
아저씨는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별로 하는 거 없어. 산책하고 TV 보고 가끔 노인정 가서 화투 치고 심심하시겠어요. 그렇지. 외롭기도 하고. 저도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요. 지은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 씨가 하려고 했지만 내가 나섰어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괜찮아. 나도 집에서 매일 하는 거야. 설거지를 하면서 지은 씨를 슬쩍 봤어요. 지은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았어요. 다 했어. 감사해요, 아저씨. 지은 씨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니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응, 좋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둘이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아저씨. 응?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나도 외로웠어. 와서 좋았어. 지은 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어깨가 든든해요. 그래? 네, 아버지 어깨 같아요. 또 아버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내 어깨에 기댄 채로요. 그때 지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어요.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응? 사실은 지은 씨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왜, 무슨 말 하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 씨가 다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 나 가봐야겠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아니야, 늦으면 전철 끊겨. 그럼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응, 언제든지.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 씨가 현관 앞까지 배웅해 줬어요.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응, 너도 잘 지내.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응?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 지은 씨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 하지만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같다는 말. 나는 지은 씨를 여자로 보는데 지은 씨는 나를 아버지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서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지은 씨의 미소, 요리하는 모습, 내 어깨에 기댄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도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지은 씨를 떠올리며 끝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뭔가 더 진전될 수 있을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5살 남자와 28살 여자의 만남.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위로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